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탐남국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칠강에서는 탐남왕국 기원으로 탐남왕국이 탄생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제 환웅천왕 황자의 표류 신시배달구 구려하 지금의 요하강은 주변은 기온이 매우 높고 습도도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해수면마저 지금보다 10m나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세 환웅시대에 들면서 기후 환경이 급변하여 홍수로 인하여 구려하여 강은 자주 범람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이 엄한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을 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40일 밤낮 동안 세계의 물로 가득 차게 하였으나 노아의 가족과 지상의 동물 한 쌍씩만 이를 피하였다고 전합니다. 이 무렵의 대홍수는 전 세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증거물들을 이들 증명하고 있습니다. 18세 환웅천왕 거불단은 동생을 시켜 구려와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비책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천왕의 명을 받은 황제의 동생은 비책의 답을 구하고자 2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교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구려와 주변의 산세와 바다를 멀리까지 강 상태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 환웅 후 주기 9년 서기 2373년 7월에 황제의 동생의 일행 20여 명은 구려하에서 어뢰 활동에 쓰던 통나무배를 여러 개 연결한 통나무배 군단을 이끌고 구려하 하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홍수와 함께 불어닥친 폭풍을 만나 휘말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열흘 동안이나 불어닥친 비바람에 이겨내지 못하고 먼 바다에 표류하였고 말았습니다. 먼 바다에서 표류하고 폭풍우를 시달리기 10여일이 지나니 높은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 사람씩 죽거나 바다에 추락하여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20여일이 지나니 살아남은 자도 정신을 잃고 실신 상태였습니다. 바다 위에는 태양의 빛이 장렬하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어쩌다 잡힌 물고기로 연명하기를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해안가에 도착하여 눈을 떠보니 멀리 산이 보이고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영주였습니다. 영주는 마고가 다스리는 마고 진화의 삼신산인 영주산, 방장산, 복례산의 세 개 산 중에 하나인 영주산에서 퍼져나간 섬이었습니다. 영주라는 이름은 그 영자는 삼신산 중에 하나인 영주산에서 갈려 나간 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이의 조상인 마고가 그 후손들과 함께 삼신산에서 세운 마고 진화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고 시대 사람들이 이 섬을 건너와서 살았기 때문에 영주라 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탐나, 지금의 제주도 해안이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한라산 기슭의 모흥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서기전 2373년 9월이었습니다. 20명에 출발한 일행은 구사일생으로 겨우 3사람만 살아남아 해변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일행 중에서 나이 어리고 젊은 3사람만이 살아 무인도 탐나 땅에 오른 것이니 한 번은 17세 환웅 황자 양이요, 한 번은 부족장의 아들 고이며 또 다른 번은 촌장의 아들 부였습니다. 양은 17제 환웅천왕 혁다세와 구다천국 왕딸 사이에 셋째 황자로 서기전 2394년 정묘년 4월 10일 인시에 태어났었고 고는 서기전 2391년 경원년 10월 10일 술시에 태어났으며 부는 서기전 2389년 임신년 12월 10일 묘시에 태어났었습니다. 후에 이 세 분이 첫째는 양을 낳아
둘째는 고울라요. 셋째는 불라라고 불렸고 그 맞이는 양을라가 양씨의 시조요. 둘째 고울라가 고씨의 시조이며 셋째 부울라가 부씨의 시조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것을 삼성헐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모흥헐이라는 모자도 셋 건너 긋고 세 을자를 한 글자에 삼을라라는 뜻으로서 모자가 쓰여졌다고 하며 삼성이 일어난 것이라 하여 모흥헐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양을라 탐나한국 구려와에서 태어난 세 사람을 표로하여 깨어난 서기전 2373년 9월부터 한라산 북녘 땅의 땅 모흥월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물라의 제주도 출현은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사물라 출현 이전에는 원주민은 호모사피엔스로서 체구도 작았으며 흑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열등한 조상이었으므로 문화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호원열계의 신인류가 신일교였던 사물라의 출현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요 인종 후 대변화였습니다. 호원열계의 신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가 75%,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25% 바른 혼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수한 언어 구사 능력에 더하여 체구가 매우 커졌으며 우수한 두뇌와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지니는 신인류였습니다. 이로써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의 유전적 한계를 모두 극복한 신인류가 탄생하여 우수한 문명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선천세상에서 대륙과 대양의 관문이었으나 후천세상에 와서 문화의 발달이 더디었던 탐나의 발달된 홍산문화와 한반도의 최초 유입됨으로써 문화 발달이 대단히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지의 길보다 바다의 길이 문화 전파에 빨랐기 때문에 더 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대변화가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 생김새가 비범하고 매우 크고 도량이 활발하여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신인류였기 때문에 당연하였겠죠. 이 세 분께서는 광활한 대자연의 산야를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며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수렵한 날짐승과 바닷가의 생선을 주식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루에 한라산에 올라가 탐나의 동쪽 끝에 동해 서연포 쪽을 바라보니까 자줏빛 안개가 통나무배를 감싸고 붉은 흙으로 뚜껑을 봉한 여러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내려와 동쪽 해안에 머무르므로 세 사람은 내려와 통나무배를 맞이하고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배 안에는 자줏빛 옷에 붉은 관대를 한 관리와 푸른 옷을 입은 처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5, 16세쯤 되었고 얼굴과 태도가 범속하지 않았고 기품이 그윽하고 얌전한데 각자 화장을 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알 모양으로 된 또 하나의 옥으로 만든 둥근 상자가 있었고 옥함에는 홍아지, 망아지, 오곡 종자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세 공주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온 관리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저아리며 말하기를 저는 동해병랑국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왕녀들을 낳아 고이 키워 나이가 장성하였으나 배필을 구하지 못하여 탄식을 하며 여러 해를 보내던 중 임금님께서 자속하게 올라 서쪽 바다를 바라보니 보랏빛 기운이 하늘에 이어지고 찬란한 서광이 한라산 높은 봉우리에 서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세 분의 인간이 출현하여 장차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는지라 저에게 새 공주를 모시고 가게 하였으니 마땅히 혼례를 치르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는 그 관리는 곧바로 타고 온 배를 타고 되돌아갔습니다. 병랑국은 현재 전라남도 완도에 위치했던 나라인 듯합니다.
담나의 농경과 가축, 직조, 우상, 국가 조직을 전해졌습니다. 신라 후기 경동왕 때 불렀던 탐진은 남쪽 섬의 하나인 병랑도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후기까지는 각종의 지도에서 병랑도가 강진은 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고대 항해 탐험연구소장은 병랑국이 안도지방 고대 소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 인근의 지명과 전설, 지리적인 접근선 등을 들어 완도가 병랑국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완도 일대의 지명에 관하여 보면 완도 해역에 넓게 병랑 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랑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문을 보면 고려사 지리지에 병랑도가, 동국여지 성남대도 병랑도가, 신증 동국여지 성남에도 병랑도가, 동여도 또 병랑도가, 대동여지대도 병랑도 기록이 보아 남해안의 병랑도가 병랑국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명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대동여지도가 그려지기 얼마 후 한반도 일본의 강점하에 들어가면서 병랑도는 지도상에 사라지면서 식민상원의 입장에서 소랑도로 바뀐 것입니다. 더구나 고대 항해 탐험연구소장의 확인한 병랑도는 섬 꼭대기에 산봉우리 양지바는 바위 곁에 설화가 나오는 자소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라산이 보이는 지점으로 옛부터 설날 등의 마을 사람들이 풍년과 안녕을 축원하는 신당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도군이 1896년 독립되기까지는 근대 이전에는 완도 지역의 섬 대부분이 탐진현에 속했습니다. 문헌상 기록으로는 고려사 지리지와 동국여지 성나무 기록에서 병랑도가 탐진현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탐나고교 병랑국은 탐진현 병랑도라는 것으로 과거 탐진현의 소국 병랑도에서 3명의 공주가 탐나에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탐나고기의 설화는 탐나와 탐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탐나에서 육지로 오갈 때 탐진만 이용했던 해료로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탐나 왕국 제3기는 해류를 통하여 탐진만에 거쳐 신라로 올라가는 벼슬을 하는 양씨 고씨들의 유래가 병랑국에도 나옵니다. 탐나 왕국 사람들은 탐나, 병랑국, 탐진, 양과리, 신라 진출설로 분명히 병랑국은 병랑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양씨는 신라 내무랑조의 양씨로 사성되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양씨들은 선대묘가 강진군 칠랑면 소재 부근에 있으며 강진 지역에서 양씨와 고씨의 흔적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음은 탐나 사람들이 활발한 육지 진출을 보여줍니다. 병랑국은 남북우 30여리, 동서 20여리, 최고봉은 246m로 서쪽에 솟아 있으며 그 밖에도 200m 내의 기복이 큰 산들이 서쪽에 치우쳐 솟아 있고 남동쪽에 경사가 완만한 구릉 산지가 평지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해 가뭄 걱정은 없었습니다. 물과 식량을 해결돼 외부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급자족의 섬나라였습니다. 이 섬에서는 매년 제사를 올리는 신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은 이에서 제물을 바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이 차례로 각기 세 공주와 원평리에 있는 연못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혼례를 올렸으며 연못 옆에는 신방을 차리고 생활하니 인간으로서 생활의 시작이며 이로써 농경사회로 발전한 정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 분은 물이 좋고 기름진 땅을 찾아 활쏘기를 거쳐 땅을 점쳤는데 냥을나의 지역을 제1도라 하고 고을나의 지역을 제2도라 하고 부을나의 지역을 제3도라 하였습니다. 우주의 중심과 일치하는 곳에 우리 조상의 마고 할머니가 세운 최초의 나라 마고나라라는 뜻을 가진
마고 신화가 있었는데 이는 지금의 나라와 전혀 다른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영토에 대하여 개념 정립이 전혀 많이 되었던 나라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초국가적인 나라이죠. 탐나라는 나라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변 탐낭성에 관장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탐나 또는 탐낭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스린 사람은 을라라 하였고 을라는 대인, 수장, 우두머리, 통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을라가 마고라는 의미로 되고 마고가 직녀성 화신이므로 탐낭성을 광장한 마고가 을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기 2369년에 양을라가 25세의 나이로 탐나 왕국을 개국하였습니다. 그 후 각각 오고구 씨앗을 뿌리고 말과 소를 기르게 되니 백성이 날로 늘고 부유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은 당시 많은 유물 발견으로 말해줍니다. 1973년 발굴 조사된 제주 에어룹 어음리 유적에 의하면 탐나에서는 4만 년 전 중기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음리 유적은 한국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 동물화석, 급계, 토기파편, 흠날 등 84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또 1987년에 발견되어 조사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유적에서는 찌르개, 급계, 돌하사똑, 뚜르개 등 대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발견된 유적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밝혀졌고 고산리에서도 급계, 찌르개, 뚜르개 등으로 출토되어 특히 다양한 도라사촉을 1700여 점이 발견되어 이들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발달되었던 탐나 사람들이 살았던 걸 흔적입니다. 특히 돌화살촉 외에도 주목해야 할 것은 구석기 시 후기에 신석기 시대 문화로 이행 과정에서 연대를 추정하게 하는 돔좀날석기와 섬유질 몸돌석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산리에서 발견된 섬유질 토기는 탐나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토기였습니다. 이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와 다른 더 원시적인 토기로서 동부 시베리아, 몽골, 러시아, 일본, 홋카이도 등에서 발견된 유물과 같아서 당시 탐나가 동북아시아의 문화 교류의 거점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 반도 육지보다 탐나가 먼저 발달된 문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2도 1동 1313번지의 소재에 있는 삼성월에는 양씨, 고씨, 부씨, 시조가 출연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과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창성된 최고의 성씨로서 서기 전 2373년의 창성 연도와 출현 연도를 한국 기록원으로부터 2012년 3월 20일 날 인증받았습니다. 삼성원은 제주시 2도 1동 13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호로 지정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양, 고, 부, 삼성의 시조인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의 세 시조가 표류하여 탐나 땅에 출현하신 곳입니다. 삼성어른 지상에 파인 세 구목으로 되어 있는데 구목은 품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구목은 둘레가 6자이고 깊이 파여서 바닥까지 통한다고 전해지며 왼쪽과 오른쪽 구멍은 둘레가 각각 석자인데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왼쪽 구멍에서 고을라, 가운데 쪽 구멍에서 양을라, 오른쪽 구멍에서 부을라가 표류하여 출현하는 곳이라고 전합니다. 1526년 이수동
목사가 그 주위에 돌 울타리를 치고 혈 북쪽에 홍문과 혈비를 세우고 담장을 쌓아 춘추 봉제를 시작한 이래 역대 목사들에 의해 성역화 사업을 하고 삼성 후예로 하여금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춘추기 대제 및 건시 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삼성을 주위의 면적은 33,833제곱미터로 성역화되어 1964년 6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춘추기 대제는 지금으로부터 4,400여 년 전에 담낭왕국을 개국한 사물라우 2패가 봉함된 삼성전에는 매년 양력 4월 10일 춘기대제와 10월 10일 추기대제를 삼성의 후손들이 모시는 제사입니다. 1699년부터 춘추제가 시작된 이후 1785년 조선의 정조 임금 삼성사 현판을 친히 내려서서 내린 왕에 대한 예우로 제사를 지내라 하였습니다. 이 사후제의 현관에는 양씨, 고씨, 부씨가 윤본제로 하였습니다. 제례의 절차는 종묘, 성균관 공자묘, 석종과 같은 제복을 갖추어 탐나 왕국 시조왕 제사이므로 금관 제복을 착용하였습니다. 매년 12월 10일 건시대제는 제주 도민제로 혈단에서 봉양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국제 나라에서 모시는 제사로 모시다가 현재는 제주도제로 모시고 있습니다. 청원관은 제주도지사가 아원관과 정원관은 기관장이라 유지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동해의 병랑국에서 오곡종자와 가축을 가지고 온 상공주를 맞이했던 해변을 연운포라 하는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해변입니다. 세 시조가 연운포에서 병랑국 삼공주를 맞아 각각 배필로 정하고 혼례를 올린 것을 혼인지라 합니다. 온평마을 혼인지에서는 해마다 6월 10일 병랑국 삼공주를 기린 병랑국 삼공주 추원제가 삼성사 재단 주최로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혼례를 위해서 목욕하였던 연못과 신방을 꾸렸던 신방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693번지에 있으며 1971년 8월 26일 지방문화재 기념 제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새 시조가 도읍을 정하려 활을 쏜 봉우리를 사시장의락이라 하는데 제주시 봉계동 용광동 한라산 북측 산lok에 있습니다. 새 시조가 상공주와 혼례를 올린 후 도읍을 정하기 위하여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에 꽂혔던 돌을 한데 모아 보존하니 이것이 삼상석이라 하였습니다. 삼사석은 조선 영조 11년 김정 목사가 삼신인 후 활솜씨를 경탄하여 기념코자 삼사석이라는 비를 세우고 비면에 시를 지어 추모하니 제주시 하북일동 1380-1번지에 있고 1972년 8월 26일에 지방문화재 기념 제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탐나왕국을 개국하신 제1세 양을라 성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